월세 700만짜리 집에 지금 살고 있는 걸 봤는데 좀 누군가는 이럴 것 같아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솔직히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이게 진짜 가능해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두 분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25살에 800만 원 벌다가. 그때 당시에 제가 정말 열심히 할 때는 아침, 점심, 오후 그리고 퇴근하고 오시는 손이 이렇게 미팅 4개를 잡고 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럼 1년으로 하셨을 때 9,600만 원이라는 수익이 맞아요. 나와요. 네. 10년에 9억 6천밖에 안 되거든요.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한번 좀 그게 들어보시면. 한 2, 3년 정도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러셀님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원룸 중개를 한 1, 2년 정도 했어요. 1, 2년 정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막 고급 빌라들이 엄청 분양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뭐 청담동에 뭐 마크힐스라든지 뭐 빌폴라리스, 상지 카일론 3차 그리고 그 당시가 저기 반포자이가 첫 입주할 때였어요. 삼성동 힐스테이트가 첫 입주를 할 때였고 네. 이제 그런 고급 주택을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가격대가 높은 거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봉이 더 올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입이 높아졌는데 저희가 처음 이제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게 저희가 처음에 분양권을 받았어요, 수원에. 그게 분양가가 3억 6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계약금이 3,600만 원이었고요. 중도금을 우리가 대출을 받고 이제 잔금 한 1억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이거 못 모으면 우리 계약금 포기한다. 그렇죠. 이런 심정으로 네. 잔금 1억을 정말 2년 동안 정말 악착같이 모았던 것 같아요. 2년 만에 1억을 모은 거예요? 그렇죠. 그 아파트가 어디였어요? 네, 수원 호매실에 있는 호매실 모아미래도입니다. 모아미래도. 그럼 그걸 받아서 팔았던 거예요? 아니죠. 그거를 이제 실제로 입주를 하려고 했었고요. 뭐 서울에 사실 아파트 사는 거는 꿈도 못 꿨었죠. 근데 마지막에 1억 잔금을 이제 2년 동안 모았어야 됐는데 막바지쯤 갔을 때는 분양권을 팔고 이제 서울로 이제 사게 된 거죠. 네. 그게 가능하나요? 그러니까 1억을 어떻게 뭐 2년 만에 모아 되게 큰 금액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는 이제 둘이 같이 일하니까 단순하게 계산했어요. 둘이서 각자 5천만 원씩 모으고 2년이면 1년에 2,500만 2,500씩 원씩. 모으자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럼 그렇게 해서 그 분양권을 팔았을 때 얼마에 팔았던 거예요? 그거 이제 3,600 하고 그 다음에 피 1,000 붙여가지고 네 거의 5,000 안 되게 팔았죠. 근데 그리고 모아놨던 이제 잔금을 1년 만에 모았어요. 되게 빠르게 모았는데 그 돈 가지고 이제 잔금을 안 치르고 분양권을 하나 더 샀죠. 똑같은 미래더라고요. 네, 하나 더 같은 샀어요. 아파트. 분양권이 2개가 된 거죠. 무주택자가 이제 진짜 2주택자가 되는 이제 그런 해피한 상황이었죠. 네. 그때 당시에 몇 년도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2016년도 그- 두 번째 분양권 샀을 때가 그러면 16년도에 그 분양권 2개 사서 그거 2개 다 나중에 판 건가요? 그렇죠. 한 분양권당 거의 5천만 원씩 됐었어요. 나왔죠. 그러고 입주하려고 모아두었던 1억, 살고 있던 아파트 보증금 3천만 원 이걸 다 합치니까 한 2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야, 그러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나요? 서른 초반이었어요. 33? 25도 악착같이 모아서 33살을 정신 네, 차려보니까 맞아요. 두 부부한테는 2억 5천이라는 현금이 생겼던 네, 거네요. 맞아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초구에 있는 이제 아파트를 이제 매입하게 되었어요. 2억 5천이 그게 가능하나요? 2016년도에 되게 부동산이 얼어 있었는데 2017년도에도 정말 사람들이 막 집 사면 뭐 바보다 막 이런 시기였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보금자리를 막 한창 막 제공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혜택으로 저희가 임대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었고 이제 정부가 넘어오면서 그 임대 아파트 단지 중에서도 분양 아파트가 있었잖아요. 그걸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하게 됐던 거고 그 10년 동안 진짜 부동산이 안 올랐어요. 저희는 진짜 내 집 마련이 되게 간절했으니까 그 정리를 하고 그 임대 아파트 바로 옆 단지에 있는 분양 아파트를 사게 됐던 거죠. 네. 그게 서초일스. 네. 그걸 얼마에 샀었었죠? 저희가 7억 7,300에 샀어요. 2억 5천을 넣고 네. 나머지 5억을 대출받았던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자는 얼마씩 냈어요? 이제 200, 200만 원인가? 220 네. 정도씩 네. 했어요. 부담되지 않았어요? 아 전혀요. 지금까지 저희가 열심히 모아뒀던 게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트레이닝이 되었다고 그쵸. 할까요? 돈 버는 거에 트레이닝이 된 거죠. 네. 그럼 그때만 해도 소득이 얼마 됐어요, 이제 부부가? 그때도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씩. 맞아요. 1,000만 원 각 정도씩. 1,000만 원, 1,000만 원, 네, 한 2,000만 그 원 정도? 맞아요. 30대 초반에 부부가 해서 같이 해서 2,000 벌고 네. 서초에 집이 있었어. 그럼 솔직히 그것만 해도 만족스러운 삶이었을 것 와 같거든요. 진짜 세상 다 가진 것 같았죠. 맞아요. 그때 근데 제가 진짜 이게 안주하고 살 수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이제 빌딩 매매를 전문으로 중개하는데 어떤 분이 10억을 투자를 하시는데 그분의 시세 차익이 한 2년 만에 10억 정도 되는 걸 보고 아 이거 지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안주하지 않고 우리 지금 이거 집 됐을 때 한번 팔고 한번 건물로 가보자라고 생각해서 건물. 아, 아내분께 제안했던 거예요? 네. 네. 그 양재동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20억짜리 허름한 걸 사가지고 빌라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완판이 됐는데 그분 시세 차익이 진짜 10억이 넘었어요. 그거 이게 보고서 디벨롭 사업이구나. 와 우리는 2억 5천을 모으려고 7년 동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도 안 쉬고 명절에만 쉬고 일을 했는데 이분은 2년도 안 되는 그 시간 만에 10억을 현금을 벌었다. 물론 새 전이긴 하지만요.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걸 우리는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와이프가 제안했을 때 저는 이제 뭐 적극 찬성이었죠. 네. 집을 팔았어야 됐잖아요. 7억 7천에 샀던 집이 얼마에 팔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15억 4,500. 네, 3년 실거주했어요. 3년 만에 8억이 뛰었다고요? 네.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면서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때 그런 용어도 탄생했었어요. 벼락거지. 내 집 마련 목적으로 산 거기 때문에 저도 사실 저희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과세가 9억까지였고 그리고 저희가 또 공동명의였었거든요. 공동명의여서 이제 실제로 실거주 2년도 했고 그러니까 저희 양도세 한 5천만 원인가 냈죠 그때. 네, 각자 5천만 원씩 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 오해하시더라고요. 여기서 팁을 좀 드리자면은 공동명의 하셔야 돼요. 세금이 아무래도 절세가 됩니다. 한 8억의 수익이 난 거잖아요. 네. 뭐 세전 기준이지만 맞아요. 내가 2억 5천을 모기서 진짜 몇 년을 개고생했는데 딱 3년 만에 8억이 그냥 맞아요. 투자로 인해서 했을 네. 때 그때 좀 뭐랄까 좀 충격이 좀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허무하다. 뭐 열심히 일하면 뭐하냐.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게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20대 분들이나 보시고 되게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서울, 서초, 강남 이런 데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내 마음 네. 안정적으로 가족들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 네. 이거는 정말 필수예요, 필수인 필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렇게 두 개 팔았을 때 그 세후로 한 7억 남겠다 했을고 네. 내 돈 뭐 한 그때 2억 5천 정도 네. 있었잖아요. 그럼 그것만 해도 한 10억이잖아요. 맞아요. 그 외에 또 경제활동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모아놓은 돈이 그때 맞아요. 얼마 네. 있었어요? 그때 한 4억 정도. 3년 만에 4억을 모았다고요? 그럼요. 그렇게 부동산이 잘 됐어요? 아, 예, 좀 잘 됐습니다. 이 정부에서 또 그게 있었어요. 우리 김현미 장관께서 1주택 제외하고서는 너네들 다 팔어. 안 그러면은, 종부세 엄청 세금 많이 부과할 거니까 팔어.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2주택, 3주택 갖고 계신 분들이 무서워서 팔았어요. 근데 버티고 안 파신 분도 있었어. 그 다음 연도에 진짜 막 폭탄 맞아가지고 막 종부세를 막 몇 천만 원씩 거의 1억 가까이 내신 분들도 많았고 근데 진짜 무서워서 파신 분들이 많아요. 팔고서 그 사람들이 이 꼬마 빌딩을 살려고 넘어오셨죠. 네, 꼬마 빌딩을 규제가 안 했었거든요. 이제 꼬마 업무 빌딩 뭐 80% 대출 가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로 와서 이제 빌딩을 막 이제 사다 보니까 이제 꼬마 빌딩은 또 수익이 또 중개보수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셨죠. 네. 그런 거 꼬마 빌딩 하면 한 건에 얼마씩 더 보였어요? 뭐 건바이건으로 틀립니다. 네. 진짜 잘 되면 그런 최대 뭐 그런 것도 있었나요? 중개보수 0.9%입니다. 그럼 대략 건다 한 몇 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근데 양쪽 받으니까 양쪽, 거의 네. 억이 돼버리죠. 네. 억이요? 네. 와, 그럼 그렇게 해서 한 15억, 16억을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하셨던 거예요? 집도 팔아버렸고. 저희 이제 디벨롭 사업을 보고 바로 이제 역삼동에 정말 쓰러져가는 빨간 주택을 샀습니다. 그 주택 건물을 이제 멸실하고 이제 신축 건물을 짓게 된 거죠. 대출도 받아서 연끌해서 하신 거죠? 25억 정도 네, 대출 25억. 받았죠. 25억? 네, 저희가 31억 5천짜리를 25억 대출을 받아서 샀죠. 그 당시에 은행 이자가 이율이 2.7%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600인가 700 정도 이자를 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더블로 뛰어가지고 네. 지금은 거의 뭐 한 1,400 정도 이렇게 내고 있죠. 뭐 공사비가 15억 정도 들었는데 그 중에 70%를 저희가 또 대출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현금 들어간 게 15억이 조금 안 돼요. 애당초 이 건물을 질 때 1년이 걸릴 거니까 이자가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나갈 거를 예상해서 1년치 이자 비용 1억을 넣어놓고 시작했어요. 저희가 벌어서 내는 게 아니고 그냥 넣어놓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했던 거죠. 와.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지어진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어요? 이제 22년도에 9월에 네, 9월에 이제 준공됐습니다. 완공이 됐죠. 예. 그게 지금 얼마예요? 지금 시가로 치면은 이제 한 85억에서 90 정도, 90억 정도 이렇게 그렇게 되고 비싸요? 있어요. 아, 그럼요. 네. 20년도 이제 계약을 했고 21년도에 잔금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신축행위를 하는 동안 주변에서 또 뭐 뒷집이 평당 뭐 8천에 팔리고 앞집이 평당 9천에 팔리고 이 건너편이 뭐 신축 건물이 지금 평당 1억 7천만 원까지 팔렸거든요. 신축급이. 네, 오르기 직전에 사서 저희가 평당 강남에서 6천만 원대 산 거예요. 그 아파트를 파신 분들이 건물 사러 다 모이니까 이 시장으로 모이다 보니까 갑자기 값이 막 뛴 거예요. 원래 6천만 원 주고 샀는데 그 주변이 갑자기 막 평당 1억, 1억 2천 땅값만 그렇게 올라버린 거의 2배가 올라버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저희는 건물을 신축을 했으니까 이제 얘의 가치는 훨씬 더 뛴 거죠.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그냥 시세를 정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주변 시세예요. 이거 주변에 얼마에 실제로 팔렸는지. 그러니까 현 시세. 네. 근데 실제로 신축 건물 1억 7천에 팔렸으니까 저희는 이제 보수적으로 저희 1억 6천, 뭐 1억 7천 요 사이만 본다고 하더라도 뭐 85억, 90억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임대료가 또 네. 그만큼 나와줘야 수익률이 되는데 또. 그렇죠. 지금 보증금 2억에 2,500이 나오고 있으니까 85억이라 그러면 3.5%, 90억이라 그러면 3.4%, 뭐 요 정도 이렇게 수익률이 또 책정이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지금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예요? 네. 매월이를 그냥 뭐 칼같이 들어오고 들어옵니다.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조물주의 강남 건물주라고 하잖아요. 네. 막상 그렇게 강남 건물주가 되보니까 어떠던가요? 이제 아파트는 그냥 이제 지분이니까 좀 그냥 내 집 하나 안정적이었다면 건물은 좀 덩치 큰 애가 옆에 있는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따지면 그냥 15억짜리 아파트 집주인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물론 대출도 있지만 90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좀 약간 신분 상승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사실 진짜 별 감흥은 없어요. 예, 그냥 임대료 들어와도 뭐 이자 내고 뭐 그냥 그래도 그냥 자산이 커졌으니까 되게 좀 배부른 느낌? 탄탄한 뭐 이렇게 좀 뭔가 동아줄을 잡아놓은 느낌? 그럼 두 분은 그렇게 집을 팔았더니 나왔던 15억을 여기에 투자했잖아요. 방배동에도 고급 빌라도 있다고 했는데 그건 또 도대체 어떻게 산 거예요? 그렇게 벌어서 샀어요. 집을 팔았으니까 이제 모이자마자 집을 사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뭐 현금이 모이자마자 저는 바로 샀죠.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집 투자한다 그러면 아파트 투자 생각하잖아요. 그 수요가 전부 진짜 꼬마 빌딩 수요로 다 넘어왔어요. 네. 진짜 저희 엄청난 그때 이제 호황이었어요. 미팅룸이 저희 회사에 3개가 있거든요. 미팅룸이 꽉 차고 밖에서 대기 손님이 계속 있고 그렇게 부동산 미팅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빌딩 시장이 원룸 중개하듯이 손님이 원룸 손님보다 많았었어요. 두 분의 노력도 있고 근데 타이밍도 좋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드는 궁금증이 그런 것 같아요. 타이밍이 좋았던 거 아닌가? 지금 과연 또 이렇게 하면 가능할 건가? 아 진짜 네. 타이밍 좋았던 거 저 스스로 인정합니다. 근데 의도하고 절대 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희 똑같이 올해 말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저희는 저희 필요에 의해서 집을 샀던 것 뿐이고 저희가 그 건물로 돈 버시는 분을 보고 저희 필요에 의해서 건물을 샀던 것 뿐인데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안 됐더라면은 네. 또 엄청 질타를 받고 있었겠죠, 저희도. 그쵸. 저희는 뭐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지만 저희가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에 만약에 이런 디벨롭 사업을 알았다 생각하더라도 저는 이거를 매각하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상황에 맞는 좋은 물건을 그 자금에 맞게 저희가 세팅을 하고 투자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 공식이거든요, 숫자. 그럼 앞으로 두 분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저희 건물을 잘 매각을 해서 이제 청담동에다가 한번 저희는 이제 건물을 한번 지어보는 게 저희 평생의 꿈입니다. 네, 아까 타워도 있지만 청담동 건물주를 그 전에 먼저 해보고 싶어요. 네, 가능할 거라 보세요? 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네, 잠 안 자고 일하면 됩니다. 2023년 지금 이제 결혼했다 칠게요. 네. 두 분이랑 지금부터 어떤 액션을 취하실래요? 부부면 아무것도 없다 가정했을 때. 지금도 저는 같이 계속 진짜 일을 할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서 계속 이제 우선 현금을 모을 것 같아요. 어떤 투자라든지 이 현금, 목돈이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돈 벌기 더 좋은 세상이잖아요, 요즘에. 정말 뭐 유튜브를 잘해도 돈을 버는 시기고 저는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모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투잡, 쓰리잡 저 할 거예요. 낮에 제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고 투잡, 쓰리잡이라도 해서 뭐 10억짜리 집 사려면 3억을 모으겠다. 이런 목표 먼저 일단 설정한 다음에 3억 모으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 뭐 낮에 일하는 거, 밤에 일하는 거, 혹은 낮에 일하는 거에 연장선 뭐 이런 방법을 액션을 취해서라도 똑같이 네,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으면서 그냥 모으면 사실 많이 이제 모아지지도 않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어서 지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모으면서 이 부동산 투자, 소액 자본으로 경매를 할 건지 아니면 분양권을 투자할 건지 이런 걸 좀 공부하면서 이 자금을 모은다면 더 훨씬 목표가 생기니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보증금 500에 월세 뭐 70만짜리 살 때 네. 그러면서 한 달에 800 벌 때 분명히 이런 삶을 꿈꿨을 거 아니에요. 아, 그쵸. 제가 생각했던 부가 똑같던 거야 아니면 다르던가요? 생각보다 부자들 정말 많다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와,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대비 많이 올라왔는데 솔직히 많이 좋아요. 이게 하루하루 제 시간이 너무 좋아요.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제가 하는 모든 행위들의 그 시간들이 저는 너무 좋아요. 밥 먹는 시간도 아무 걱정이 없어서 좋고 일할 때도 즐기면서 일할 수 있어서 좋고 돈에 대한 걱정이 없어진 다음부터 제 생각이 되게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돈 안 거리고 행복해요. 네. 그렇게 두 분도 유튜브를 하시면서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잖아요. 네. 이미 근데 두 분이 부자인데 아쉬울 게 없는데 왜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막 알려주고 그러시는 거예요? 누군가 또 이런 말 할 것 같아. 너네 강의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정말 이런 거 다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맞아요. 하게 그게 되었어요. 꼭 이렇게 뭔가 행위를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저의 생각, 네. 가치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조그맣게 어떤 걸 이뤄야 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씩 이제 그 방송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들 좋아해 주시고 해서 사실 저는 요즘 유튜브 하는 재미로 삽니다. 재밌어요. 네, 실제로 재밌어요. 진짜 네. 유튜브 하다 진짜 보니까 그 어떤 금전의 목적 없고요. 뭐 강의 이런 거 저희 진짜 안 해도 되고요. 그걸로 통해서 저희가 뭐 저희 일하는 거에 막 전혀 저는 관계 없거든요. 그냥 그런 거를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이게 지금 이제 20, 30대들한테 좀 많이들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러고 싶습니다. 이게 일에 몰두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아이들한테 약간 좀 소홀한 거 아닌가. 그런 또 의문점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아이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만나기는 하는데 중간중간 이제 카톡이랑 이런 것도 소통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쉬는 날에는 좀 아이들하고 같이 좀 보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거짓말하시네. 쉬는 걸 제가 못 봤는데. 일요일 날.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에 진짜 저희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랜 시간 동안 본인들의 일까지 포기하시면서 네, 아이들을 위한, 저희 손자들을 위한 삶을 살아주셨어요. 저희를 대신해서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네,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두 분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제 도대체 은퇴를 하실 거예요? 이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실 건가요? 저는 한 10년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평생 일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니, 재밌다고. 네, 예, 아니, 재밌다고. 찾아주시는 네. 분들이 계시면은 계속 저는 언제든, 네, 네. 언제까지든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두 분의 최종 목표 중에 하나는 뭐 아이가 있을 때 5살 아이를 우리가 못 키웠을 때 그때 진짜 너무 서러웠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아이가 큰 나중에 어떻게 부모가 되어주고 어떻게 해줘야겠다 막 그런 생각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당시에 어떤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서 첫 번째 모든 엄마들이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였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방 하나, 애방 하나 해주는 게 진짜, 네. 갑자기 왜 울어가세요? 옛날 생각하니까. 아, 진짜 저 옛날 생각만 하면은 방문 닫고 맨날 울었어요. 사실 그때는. 아 진짜요? 네. 근데 지금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이렇게 아침엔 다시 마음 잡고 저 진짜 그 다짐일기라는 걸 매일 냉장고에 붙여놓고 살았거든요. 근데 두 분은 앞으로 어떤 부모님이 되고 싶으세요? 앞으로 또 지금처럼 정말 열심히 하는 엄마 아빠. 자랑스러운 그냥 부모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너가 나한테 그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우리는 같이 성장해 나가는 가족이다. 그래서 정말 저는 떳떳하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요즘 저는 이제 좋은 게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유튜브를 보면서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실제로. 네. 나중에 아이들이 좀 20대에서 큰다면 좀 친구 같은 엄마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이가 지금 14살이잖아요. 네. 6년 뒤면 이제 20살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6년 뒤에 제 채널이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진짜. 살아있다면 이 영상을 볼 수 있거든요. 네. 미래에 20살이 있는 자기 첫 아이에게 영상 편지 한번 써주시죠. 아들 너무 잘 하고 있고 너무 고마워. 지금까지 정말 엄마 아빠와 함께 같이 많은 시간을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재성이가 또 엄마와 아빠를 또 이해해주고 또 지금 이렇게 또 멋지게 성인으로 자라서 정말 엄마 너무 뿌듯하고 앞으로도 정말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자. 사랑해. 재성아, 그 예쁜 여자 만나야 된다. 저 서울 여자 만들고. 엄마만 하는 건데요. 그냥 마지막으로 시청자분한테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오늘 러셀TV에 나오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 이제 영광이었고요. 지금 뭐 20, 30대 제가 뭐 원룸에서부터 시작한 뭐 시절을 잠깐 얘기는 드렸는데 뭐 저처럼 힘듦을 겪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뭐 지금 뭐 지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현실에서 정말 목표 설정을 하고 이 목표 설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력하지 않으면 그게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 이거 내가 이루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걸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러셀TV도 응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러셀TV에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이게 또 보고 또 악플 많이 달릴 것 같은데, 네, 아주, 진짜 이게 짧은 시간에 이게 저희가 얘기를 다 전하지 못해서, 네, 좀 아쉽기는 한데요. 또 이거 보시고, 쟤네 뭐야? 이럴 수 있지만, 누군가는 이걸 보고,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한테 이제 도움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앞으로도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나름대로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분들께 이렇게 도움 드릴 수 있는, 네, 그런 저희 빌딩지형쌤 채널이 또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채널에 출연해주신 두 분께 감사한 말씀 드리면서 이 영상을 보고 시청자분들도 조금이라도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하루를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